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접하여 있고 면적은 약 18만 1040평방미터이며 인구는 1450만 명 정도입니다. 1863년 8월 프랑스 보령으로 식민지가 되었다가 시아누크 국왕의 독립운동으로 1953년 독립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왕국은 1953년부터 1970년까지 유지되었는데 1970년 3월 17일 친미 개인 론놀이 시아누크의 외유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 크메르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베트남 정책을 취했던 론놀은 점점 세력이 악화되어 1975년 하와이로 망명하였으며 폴포트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폴포트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복이 드문 엘리트였으나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뒤 공산주의와 모택동 사상에 빠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 폭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가르침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들은 귀국하자마자 군대를 조직하여 고원지대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게 했는데 그 군대의 구성원은 대부분 극빈 가정의 12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폴포트가 이끄는 캄보디아 공산군 khmer rouge군이 탱크와 무장 트럭을 앞세우고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당시 론놀 정권의 부패와 폭압에 시달리던 캄보디아 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폴포트의 khmer rouge군은 농업식 공산주의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최단 시간에 건설하기 위해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도시에 소개령을 내려 사람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폐와 사유재산과 종교를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과 지식인들은 반동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학살하였고 친미 정권에 협력했던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을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처형하였습니다. khmer rouge군은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는 훌륭한 혁명가 100만 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 우리는 한 명의 적을 살려두기보다 10명의 동지를 죽이는 쪽을 택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뚜얼슬랭의 박물관 자리는 과거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이곳에 약 17,000명이 수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의 수감자들은 족쇄가 채워진 채로 벽이나 바닥에 붙들어 메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식량을 배급받았고 기력이 다할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khmer rouge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와 도서관은 폐쇄되었고 신문도 사라졌고 안경을 끼기만 해도 인텔리 즉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발이 낡으면 고무 다이아로 만들어 신었고 의복은 검은색 작업복 한 벌만 허용되었습니다. khmer rouge군은 친베트남 정부군에 의해 프놈펜에서 철수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인구 700만 명 가운데 약 25%인 17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을 찾아가 실제 정언을 들어보면 약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 인구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살은 영화 킬링필드의 실제 주인공이 캄보디아를 탈출해 전 세계의 폭로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학살 정책은 1979년 1월 베트남이 khmer rouge군을 몰아내고 친베트남계인 kampuchea 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khmer rouge군의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 행위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6.25 직후인 1950년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인 대한민국에 살을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khmer rouge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1970년대 후반에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길랭빈다가 되어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잔악상에 몸서리쳤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을 본받겠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캄보디아가 진저리 치며 내다버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따르는 얼빠진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과 32년 전 캄보디아인들의 당한 뼈아픈 민족적 상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미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하고 사형시켜버린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의 현 세대들이 아직도 그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너무도 무매한 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떠드는 장꼬대 같은 허풍에 다시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피의 대학살로 한 나라를 단숨에 괴멸시켰던 이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